동네 마트의 아침은 늘 비슷한 풍경으로 시작됐다. 셔터가 올라가면 소란스러운 트럭이 물건을 내리고 직원들은 분주히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 계산대에 앉은 정숙은 익숙한 손길로 바코드를 찍고 거스름 돈을 건네며 하루를 열었다. 평범하고 잔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동료 선이었다. 선이는 언제나 남들과 다른 빛깔을 뿜어냈다. 똑같은 마트 유니폼을 입었는데도 어쩐지 더 당당해 보였고 행동 하나하나에 묘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끈 건 그녀의 태도였다. 보통은 유부녀라면 가족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기 마련이지만 선이는 달랐다. 마치 자랑거리를 늘어놓듯 당당하게 말했다. 애인한테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하며 보여주는 반짝이는 목걸이,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 빛나는 구두는 주변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정숙은 처음엔 그저 흘려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삶이 있는 법이니 남의 사생활에 굳이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다. 계산대에 줄 선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선물 이야기를 꺼내고 점심시간이면 마치 자랑 대회를 하듯 반짝이는 물건들을 꺼내 보였다. 고객들마저 수군거리며 흘끗거렸고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퍼졌다. 정숙은 그럴수록 불편했다. 마트라는 공간은 모두가 땀 흘리며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었다.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 노골적으로 애인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선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선이 쏠리는 걸 즐기는 듯 보였다. 명품 가방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영수증을 꺼낼 때 반짝이는 손목시계를 일부러 흔들며 계산기를 두드릴 때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우월감이 깃들어 있었다. 정숙은 그럴 때마다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저런 이야기를 대놓고 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그 이상은 넘기지 않았다. 오래 함께 일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게 될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했다. 게다가 정숙은 남편 영수와 오랫동안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기에 다른 이들의 혼란스러운 관계는 오히려 자신에게 없는 불행으로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선희는 또다시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출근했다. 가방 속에는 반짝이는 새 지갑이 들어있었고 그녀는 일부러 그걸 꺼내어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랑했다. 이건 이번에 애인이 사준 거야. 내 취향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다니까. 그 말에 몇몇은 쓴웃음을 지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다. 정숙은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녀의 귀에 박힌 말은 계속 울려 퍼졌다. 애인, 선물, 내 취향. 그 순간 정숙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단순히 불편한 감정이 아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찜찜함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선희가 흔드는 그 지갑, 반짝이는 가죽과 디자인이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냥 비슷한 걸 본 거겠지. 그녀는 다시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정숙은 선희의 행동을 예전처럼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자랑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눈길은 점점 더 예리해졌다. 선희의 손목을 장식한 반지, 목에 걸린 스카프, 그리고 귀에서 반짝이는 작은 보석까지.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어떤 신호처럼 다가왔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선희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 그리고 그 그림자가 점점 자신과 가까워지는 듯한 불안한 기운이었다. 정숙은 모르는 척 계산대를 지켰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으나 그 균열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불씨처럼 커져갔다. 그리고 정숙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불씨가 곧 그녀의 삶을 삼켜버릴 거대한 화염으로 번져갈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흐를수록 선희의 자랑은 더 이상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무대 위에서 관객을 향해 연기를 펼치듯 대담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도발적이었다. 점심시간만 되면 선희는 의자에 편히 앉아 작은 도시락을 펼쳐놓은 후 손에 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꼭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화면을 흔들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그 화면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힌 듯한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었다. 선희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이런 순간이 제일 소중하지.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시선을 돌렸고 몇몇은 억지로 웃어넘겼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그 순간 묘하게 흔들렸다. 애인을 둔 유부녀. 그것도 숨기는 대신 당당히 떠벌리는 태도.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다. 사회적 시선이나 가정의 무게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당당함이 오히려 기묘하게 불안감을 자극했다. 대체 어떤 남자가 저런 위험한 관계를 감수하는 걸까?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며칠 후 선희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애인과 함께 다녀온 고급 레스토랑 이야기였다. 그녀는 메뉴판 사진을 보여주며 애인이 자신을 얼마나 배려하고 아껴주는지 강조했다.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고 표정은 행복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도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선희가 보여주는 선물들은 언제나 정숙의 눈길을 잡아 끌었다. 명품 지갑, 반짝이는 귀걸이, 고급스러운 스카프. 그중 몇 가지는 정숙이 어쩐지 본 적 있는 듯했다.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쉽게 떠올릴 수 없었다. 그저 막연한 불편함만이 가슴속에 남았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집에 돌아와 장롱을 열어보곤 했다. 오래전 남편 영수가 출장길에서 사온 물건들이 그 안에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그때는 단순히 기념품이라 여겼고 자신에게는 크게 관심 없는 취향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다. 하지만 최근 선희가 들고 다니는 물건들과 묘하게 겹쳐 보였다. 정숙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설마 같은 브랜드라서 착각하는 거겠지.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애써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씨는 점점 커져갔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 되자 선희는 또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이번에는 남자의 손만 찍힌 사진이었다. 고급스러운 시계를 찬 손목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와인잔이 있었다. 선희는 그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내 사람은 항상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정숙의 시선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 시계가 어쩐지 익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흔한 디자인일 거야. 하지만 심장은 이미 두근거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숙의 시선은 선희에게서 떼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말투, 손짓, 선물 하나하나가 모두 신경 쓰였다. 예전에는 그저 수군거림에 불과했던 자랑이 이제는 정숙의 일상 속에 불안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희는 계산대에 앉은 정숙 곁으로 다가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가방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과시하는 듯했다.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설명할 수 없는 낯선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이제 정숙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선희의 자랑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서히 정숙의 삶을 파고드는 낯선 그림자였다. 아직은 진실을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직감이 속삭였다. 언젠가 그 그림자가 자신 앞에 선명하게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고. 마트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렀다. 사람들은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마치며 바쁜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 평범한 하루가 점점 낯설게 다가오고 있었다. 선의의 자랑이 계속될수록 마음속 의문은 커져만 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의 사건이 모든 의심을 현실로 끌어올렸다. 그날 아침 선의는 유난히 들뜬 모습으로 출근했다. 손에는 작고 세련된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계산대에 앉은 정숙이 힐끗 바라보는 사이 선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쇼핑백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꺼내들었다. 은빛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디자인. 선의는 일부러 손을 높이 들어 햇빛에 반짝이게 하며 동료들에게 자랑했다. 이번에도 애인이 사준 거야. 정말 내 손가락에 꼭 맞아. 직원들은 무심한 척했지만 분위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선의의 자랑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위험한 이야기라는 것을. 하지만 누구도 직접 나서서 묻지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상황을 피할 뿐이었다. 그러나 정숙의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반지가 들어있던 케이스 옆에 잘려나간 영수증 조각이 놓여 있었다. 무심히 버린 듯한 작은 종이 조각. 정숙의 눈이 그곳에 닿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거기에는 몇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 필체가 낯이 익었다. 또박또박하면서도 끝이 살짝 올라가는 습관적인 글씨체. 정숙은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것은 바로 영수의 글씨였다. 머릿속에 지난달의 장면이 번쩍 스쳐 지나갔다. 출장에서 돌아온 영수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던 순간 그는 대수롭지 않게 가방을 방 한쪽에 내려놓으며 고객이 선물로 준 거야라고 말했다. 정숙은 그때 잠깐 의아했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쇼핑백의 브랜드, 그리고 영수가 가져온 그것의 브랜드가 정확히 일치했다. 정숙의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이건 우연이겠지. 그래, 우연일 거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눈앞에서 반짝이는 반지와 익숙한 글씨체는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집에 돌아와 장롱을 열었다. 영수가 예전에 출장길에서 가져온 쇼핑백과 포장 상자가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며 손을 떨었다. 상자에 붙은 영수증, 포장된 방식, 모든 게 선의가 자랑하던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정숙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착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선의의 자랑은 이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정숙의 삶을 위협하는 그림자였다. 며칠 뒤 또 다른 단서가 찾아왔다. 선의는 새로운 목걸이를 자랑하며 이건 애인이 특별히 고른 거야라고 말했다. 정숙은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굳어졌다. 그 목걸이는 과거 영수가 백화점에서 슬쩍 언급했던 디자인과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이다. 정숙의 심장은 다시 요동쳤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낯익은 글씨, 똑같은 브랜드, 그리고 남편의 취향과 겹치는 선물들. 모든 조각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모여가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곁에 누운 영수는 평온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정숙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의 결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끔찍한 의심을 현실로 확인하게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예감이었다. 그날 이후 정숙의 시선은 달라졌다. 이제 더 이상 선의의 자랑을 단순한 허세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눈과 귀는 언제나 선의에게 향했고 작은 행동 하나, 선물 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선의가 들고 나온 귀걸이는 크지 않았지만 섬세한 디자인이 돋보였다. 정숙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 모양은 영수가 예전에 지나가듯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았다. 이런 심플한 게 요즘은 세련돼 보여. 그때는 흘려들었던 말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귀거리는 그 기억을 뚜렷하게 끌어올렸다. 며칠 뒤 선희가 새 스카프를 목에 두른 채 출근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은은한 색감이 돋보이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다. 정숙은 또다시 소름이 돋았다. 영수가 언젠가 부드러운 색감이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라며 말했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숙은 마음속에서 외쳤다. 아니야, 단순한 우연이야. 하지만 점점 늘어가는 일치들은 더 이상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정숙은 남편의 차에 탑승했다가 낯선 향기에 사로잡혔다. 부드럽지만 강렬하게 퍼지는 향수 냄새였다. 그녀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영수는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차 안은 진한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숙은 조심스레 물었다. 이거 무슨 냄새야? 영수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고객이 타서 그런가 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더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 후로 정숙은 집안 곳곳을 살피며 남편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서랍 속에서 발견한 쇼핑백, 장롱 안에 숨겨진 작은 상자들, 그리고 쓰다 남은 포장지. 그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이어졌다. 선희가 자랑하던 물건들과 묘하게 겹쳐 있었다. 정숙은 점점 숨이 막혔다. 단순한 직감이 이제는 증거로 변해가고 있었다. 낯선 향수, 익숙한 필체, 겹치는 취향, 그리고 사라진 영수의 시간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정숙의 머릿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려냈다. 그 그림 속에는 선희와 영수가 함께 있었다. 밤마다 정숙은 잠들지 못했다. 영수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달랬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이 움트고 있었다. 영수와 선희. 두 사람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정숙은 두려웠다. 이 진실을 끝까지 마주해야 할지 아니면 외면하고 살아야 할지. 하지만 증거들은 이미 무자비하게 쌓여 있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점점 정숙의 삶을 압박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확인뿐이라는 것을. 언젠가 모든 진실이 눈앞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이 오면 그녀의 일상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며 정숙은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은 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스스로를 붙잡고 있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 그렇게 수없이 되뇌며 마음을 달랬다. 그러나 그 희미한 희망은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렸다. 어느 늦은 오후 마트는 잠시 한가로워졌다. 고객이 빠져나간 틈에 선희는 계산대 옆 탁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평소처럼 사진을 훑어보다가 갑자기 누군가 다가오자 당황한 듯 화면을 급히 닫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정숙의 눈에 사진 한 장이 스쳐 지나갔다. 그 사진 속에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장 차림에 익숙한 어깨선, 똑같은 걸음걸이. 그리고 손목에 빛나는 시계. 정숙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수였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 누구보다 잘 아는 그 뒷모습. 착각일 수가 없었다. 정숙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 순간 마트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사진 속 그림자만이 정숙의 눈에 새겨졌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남편 영수가 선희의 애인이었다. 그 깨달음이 정숙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 평생의 동반자라 여겼던 남편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갔다. 함께한 식탁의 기억, 소박한 여행의 추억, 서로에게 했던 약속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조롱처럼 느껴졌다.
영수가 집에 늦게 들어온 수많은 날들, 출장이라며 비워두었던 시간들, 모두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냈다. 정숙은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애써 붙잡으려 했지만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눈앞에 선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손에는 반짝이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 미소가 더욱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숙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영수를 마주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었다. 하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은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평범한 일상은 이미 끝나버린 지 오래였다. 정숙은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마트의 한가로운 풍경은 산산이 부서졌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마저 무너졌다. 남은 것은 깊은 배신과 쓰라린 진실뿐이었다. 그 순간 정숙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 위에 놓였다. 그녀가 걸어온 평범한 시간들은 뒤로 사라지고 앞으로는 끝없는 고통과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다. 남편 영수와 동료 선희, 그 두 사람이 남긴 상처는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며 정숙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었다.